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우리의 대우건설 오늘은 정말 좀 시원한 흐름이 나와줬습니다. 물론 시가는 마이너스 2.58%좀 개파락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는 무려 10% 가까이 올려주면서 급등세를 만들어준 거죠. 자, 이 대우건설 제가 오늘은 좀 누명을 벗는 거죠. 이 고점에서는 물론 이 하락을 이야기했죠. 하락론자냐라는 이 누명을 오늘은 벗었다. 왜 그러죠? 제가 이 기다렸던 11선 이 저점이 안 깨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급반등이 나와준 겁니다.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 매수에 대한 문자를 다 보내드렸다고까지 말씀드렸죠. 자,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. 또 말씀드렸죠. 봉이 너무 애매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건데 이제 이 10일 이동 평균선에 터치를 하느냐 그리고 이날의 꼬리에 대한 이탈을 하느냐 요거를 좀 잘 보시라고 했던 거예요. 오늘 딱 그 가격이 온 겁니다. 그래서 뭐 지금 이 변곡인 라인이긴 하지만 일단 기다렸던 자리가 왔으니까 제가 오늘은 좀 1차를 사보자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. 자, 그럼 보신 대로 제가 이 지지에 대한 라인을 말씀드리면서 그죠? 1차는 다 사보자고 말씀드렸다.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? 이 15,900원 라인에서 17,260원까지 바로 급등을 해준 겁니다. 따라오신 분들, 물려 계신 분들, 제가 이 수익과 이 대응점을 한 번에 좀 드린 건데 모두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. 잘 대응을 하고 잘 수익을 냈다 하시는 분들은 시원하게 오늘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이 급등한 대우건설 앞으로 이대로 쭉쭉 올라가느냐? 네, 그건 아닙니다.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첫 전환에 대한 이 걸음마를 뗀 거다라는 표현을 했죠. 앞으로 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 지지점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즉, 이 새로운 기준점이 생긴 건데 오늘 그 기준점에 대한 설명과 이 대우건설 앞으로는 어떻게 가는지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. 여러분의 1초가 저에게는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, 대우건설은 제가 좀 더 고점은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자, 차트 보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대우건설 제가 이제 어제 이 분봉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좀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거는 이 대우건설 고점에서 낮추는 이 수렴형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고가권에 뜬 고가권 수렴이죠. 그러니까 의도적인 세력들의 눌림. 하지만 저점에 대한 이탈은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전환을 우리가 노려봐야 된다.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수급이 붙은 거예요.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던 거는 수렴의 극점이기 때문에 빠른 전환, 그 시간까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렸던 거죠. 보시다시피 수렴에 대한 돌파가 나오고 양봉이 발생한 건데 자, 그럼 이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보시면은 상승이 나올 때 항상 이렇게 올라타면서 주가가 지지하면서 올라옵니다.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, 일시적인 이탈이 발생하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타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가 이 세력들의 페이크라고 하면 다시 물량을 매집하는 그 자리였다고 하면 이게 정말로 추세에 대한 회귀를 하는 거라고 하면 내일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빠르게 올라가야 돼요. 그러니까 오늘도 빨라야 되지만 내일도 빨라야 된다. 즉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 11선에 대한 일시적 이탈로 보고 다시 한번 추세를 타는 거니까. 그럼 이 분봉에서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N자로. 그러면서 이 얼마입니까 오늘? 17,500원 돌파를 보여줘야겠네. 그죠?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된다. 이런 식에 대한 그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만약 내일 제가 보는 이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이 직전 고점 2만원 라인 때 있죠. 여기서 좀 머뭇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N자로 가야 될 게 꺾여버린다. 그럼 또 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. 그럼 이 대우건설이 이 추세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비추세가 될 수가 있어요. 비추세. 즉 여기서 상하 운동을 하는 비추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제가 말한 그 시간 조정으로 가는 거예요. 시간 조정. 뭐 오늘도 중요했지만 지금 내일도 상당히 대응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딱 폰 옆에 두셔야 되고요. 자, 왜? 자, 과열 종목을 거래할 때는 제가 이 대우건설을 뭐 밑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. 과열권에서 눌림이 나온 이 기술적 반등 매매라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단발성 거래다.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무지 중요하다. 예를 들어 바닥에서 말씀드린 거라면 뭐 조정이 나와도 이게 버티는 조정인 건지 뭐 그런 판단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이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내일 올라온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이 매도 차트에서는 다시 한번 또 가열이 오는 거예요. 이 직전 고점과 맞물리는 이 2만 원대 가격이. 여기서 바로 치기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. 여기서 올려치더라도 이때처럼 시간 조정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. 과열이 오면 과열을 시켜줘야 하는데
때, 그죠? 이때도 과열이 오면 과열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래야 다시 과열로 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다. 지난번에 뭐 비슷한 종목을 이야기를 하면은 한미반도체 이거를 좀 예를 들 수가 있는데, 이 종목 역시도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과열을 만들었을 때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은 이렇게 횡보에 대한 조정이 발생했단 말이죠. 시간 조정. 그리고 나서 다시 과열로 가는, 그러니까 상승과 시간 조정과 다시 상승으로 가는, 그러니까 대우건설도 그러한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. 물론 그때 되면은 제가 또 이 조정권에서 저점을 잡아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, 지금 이 현재 라인에서는 뭐 저점을, 단기적 저점을 잘 잡았다고 해서 쭉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대응이라는 거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매매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추세로 먹어야 될 때가 있고, 아니면 방맹이를 좀 짧게 잡고 이 단타로 먹을 때가 있고, 지금 이 추세에 대한 논리는 아니다. 그냥 이 11선에 대한 기술적 반등 매매이다. 내가 무슨 매매를 하는지 그 관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. 자, 그래서 내일 또 이 잘 따라오신 분들 매수를 잘 했으니까 매도를 또 잘 해봐야 되겠죠. 저희 대우건설 이때는 매도를 말하고 이때는 매수를 말했었던 것처럼 다시 과열 신호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또 수익 실현을 하자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개인적인 이 매매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,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18-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이제 문자가 발송이 되는 겁니다. 제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 포지션 보기만 해도 좋고요. 따라해 보셔서 매매 감각을 익히셔도 되고요. 아시겠죠?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 타점 그대로 문자로 갈 겁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,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, 자,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? 대북주죠, 대북주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
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,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,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
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 원대에서부터 이 12만 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,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